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효성중공업을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가 아마 요때쯤이었을 겁니다. 요때에서 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좀 이렇게 조정을 거치다가 며칠 사이에 지금 쭉 빼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고점을 다 깨버렸고요. 그리고 2차 전고점인 84,000원 정도, 고까지를 지금 남겨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수급에서요, 기관이 지금 얼마 사이, 거의 한 달 정도 됐죠?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해가는 모습입니다. 주봉을 한번 봐볼게요. 주봉을 보더라도요, 지금 뭐 정고점은 96,000원이긴 한데요. 지금 이 평균, 이 저항선이 요 정도가 아마 84,000원 정도까지는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예전에 그 거래량은 지금 나오진 않는 모습이에요. 세력들이 매집을 해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자, 하여튼간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좀 터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요. 매수 주체입니다. 자, 지금 이게 뭐 거의 한 8월 8일부터인데요. 뭐 그 이상은 제가 나올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해왔는데요. 자, 조금 확대를 좀 해보면은요. 자, 매수의 가장 큰 주체는요. 지금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와 보험, 투신, 투신이 지금 가장 많네요. 25만 5천 주. 그리고 연기금이 12만 3천 주, 보험이 13만 5천. 뭐 외국계 합은 9만 천인데 이건 외국계 증권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외국인은 지금 3만 7천 주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자, 2분기 실적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영업이익이 421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쿼터에는 적자였죠. 근데 흑자 전환을 하면서 다음 3분기에도 432, 그리고 4쿼터에는 더 높네요. 550. 그래서 흑자 전환을 할 예정이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매출 역시도요. 뭐 1쿼터는 부진했지만 2쿼터 거의 더블이 됐죠. 그리고 3쿼터, 4쿼터는 더 커져가는, 즉 점점 더 좋아져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증권에서요. 지금 매수 추천을 84,000원을 올렸는데요. 아까 제가 주봉에서 그 저항선이 84,000원이라고 했는데요. 뭐 우연의 일치겠죠. 자, 중공업 부문의 수주 증가가 빠르다 이거죠. 유럽, 아프리카, 중동에서 초고압 변압기, ESS 등을 수주하면서 해외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하반기에는요,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에서의 수주도 추가로 기대를 한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강세 흐름은 신규 발전 설비 투자를 촉진하며 기존 노후화 설비 교체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향후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다. 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분기별 신규 수주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1쿼터에 지금 요만큼이니까 한 5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2쿼터에 지금 거의 9천억 정도로 수주를 했다는 얘기죠. 분기별 수주 잔고입니다. 자, 잔고 역시도 지금 1쿼터에 요만큼, 2조 5천 정도였네요. 근데 3쿼터에는 거의 3조 정도의 그 잔고가 지금 남아있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분기 신규 수주 대비, 이때가 작년 1분기, 즉, 요때 1분기보다, 요때 1분기보다 34%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2분기 역시도요, 작년 2분기보다도 훨씬 높은, 즉 102% 정도가 증가한 9,426억 원 정도를 수주를 했다 이겁니다. 자, 그 이유는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그 초고압 변압기 그 주요 고객들이 장기 공급 계약이 수주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유가 상승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유가 상승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수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네덜란드 같은 그런 유럽의 2천억 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2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1,500원, 1,500억 원이죠. 미국 800억 원. 자, 요 정도의 규모인데, 자, 여기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 법인, 즉 미국에는 판매 법인과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신규 수주가 상반기에만 2천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그 미국 공장을 증설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법안을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때 그 원자력용 변압기의 수혜도 가능하고요. 자, 그 이유는 미국 내의 원재료를 60% 이상 그리고 제조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만 2천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자, 여기에다가 그 중국 역시도 신재생 에너지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도 엄청난 미래가 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인도 역시도 현지 공장을 통해서 20년도에서 21년도까지 수주가 70%가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 3월 달에 제가 올려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요, 21년도 말 수주가 2조 3,07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 2분기에만 이미 3조 981억 원, 이제 이 정도를 지금 수주를 해놓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효성이 그럼 뭘 그렇게 이 중공업에서 이렇게 잘 되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 효성 중공업의 그 사업 분야입니다. 자, 지금 as is 이게 현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현재, to be 이건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로 전력 PU, 이 PU는요 performance unit, 즉 그 사업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력 부분의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 그리고 기전 사업부 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물론 미래는 이렇게 탈탄소화와 그린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전력 부분에는 변압기, 차단기, 송전망, ESS, 그리고 스택콤, 그리고 태양광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건설이야 다 잘 아시다시피 그 해링턴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시공 능력 20위 정도로 큰 그런 건설사고요. 그리고 기전 부분은 뭐 전동기, 발전기 이런 거, 그다음 풍력 발전 사업, 가스 충전 사업 이런 부분이 지금 이 기전 부분인데요. 자, 간단히 설명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변압기 아니겠습니까? 이 변압기가 원래는 송전을 하려다 보면은 전압을 높이 올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가정으로까지 가다 보면은 가정에서는 전압을 낮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전압을 낮춰주는 게 변압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요 중공업 부분의 이 변압기 시장과요, 이 변압기라는 게 여러 군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원자력에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뭐 풍력에도 들어갈 거고요. 즉 모든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이 변압기가 필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21년도였나요? 상하이 전기 윈드 파워, 상하이 전기 그 회사와 협업을 해갖고요, 500메가와트짜리 그 터빈 공장을 올해 말에 설립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부지를 알아본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연간 8천억 원 정도의 수주를 예상을 한다 이거죠. 자, 여기에다가 그 부수적인 거, 즉 터빈을 만들면 또다시 변압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변압기 시장이 1.5조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풍력이라는 게 전압이 그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이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면 유효전력이라는 게 있고 무효전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무효전력이라는 게 많이 발생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 무효전력을 줄여주기 위한 부분과, 그리고 그 한국전력에서요, 전류의 주파수가 굉장히 고른 그런 주파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게 스태트콤이라는 그런 기계입니다. 자, 이게 효성에서 개발을 해낸 거고요. 자, 이게 그 인증까지 받아갔고요. 전 세계 104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인증 역시도 받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지금 지난번 제가 3월 달에 보여드렸던 그런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스태콤 역시도 굉장히 지금 수주를 많이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 미국 시장에서도 공장에서 만들어갔고요. 지금도 계속 수주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매출은요, 보시다시피 21년보다 매출은 훨씬 더 뛰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공업 부분이 많이 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건설도 지금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다는 거죠. 지금 더 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영업이익 역시도요, 지금 작년 대비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올라간다. 결국엔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효성중공업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재무제표를 보면요, 부채 비율이요, 20년도에 282%였고요. 그리고 21년도에 287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데 22년 6월 달에 313%로 이렇게 껑충 뛰어버렸어요. 자, 물론 뭐 이것저것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수소에서도 공장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미국의 공장도 증설을 완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상하이 전기 윈드 파워하고 그 터빈 공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곳저곳에 돈이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장 큰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요, 이겁니다. 자, 뉴스가 그러지 않아도 나왔던데요. 지난 2019년 효성중공업과 자회사 지능기업, 자회사가요, 48.57%를 효성중공업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지능기업을요, 2008년도에 931억 원을 주고 인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능기업이 2011년에 워크아웃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채권단과 뭐 지금 효성중공업이 제일 큰 포션을 갖고 있다가 채권단이 그때부터 계속 매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22% 정도가 남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 뭐 매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나왔었는데요. 자, 그 당시에 그 지능기업과 효성중공업이 채무 보증을 한 회현역 복합시설 사업장을 인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총 4,300억 정도를 뭐 인수를 하다 보니까 총 차입금이 크게 증가를 했다 이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이 아직도 연간 500억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7월 달이었네요. 효성중공업이 지능기업을 제값 받을 적기가 아니다. 그래서 매각은 뭐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게 지능기업의 그 재무제표인데요. 지금 그나마 다행히 매출액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역시도 433억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지금 흑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부채 비율도 지금 100%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견실해진 회사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요 지능 기업을 어떻게 잘 키워서 좀 매각을 하고 빨리 부채도 좀 줄이고 그러면 뭐 정말 더 큰 뭐 배당도 많이 나올 거고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거는 같은데요. 뭐 효성의 그 오너들께서 하실 일이고요. 자, 그러나 저러나 지금 현재로는요, 분명히 주가는 뭔가가 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루빨리 요 전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주가가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효성중공업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